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거를 신뢰를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지도자는 믿으면 안 됩니다. 화성에서 온 감독, 금성에서 온 부모님들이 만난 거예요. 프로 산하 팀들 몇 팀 보면은 여유로우면서도 빡세고 빡세면서도 여유로운, 제가 55회 대회에서 득점왕을 해서 박수. 8월달 돼 보니까 더 좋은 데서 콜이 들어오네.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 마음이 맞죠? 그러니까 인사를 3번은 코치님한테 한번, 감독님한테 한번, 부장님한테 했대. 합격.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태도가 좋고 기초가 좋은 게 기본이다. 이 방송을 지도자 선생님들이 참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를 가장 축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축구영TV 윤학평 선생님입니다. 여름에 참 바쁘셨죠? 우리 아들들, 부모님들이 뭐 영덕, 뭐 횡성, 뭐 안동, 화랑대기, 뭐 경주까지 해서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느라고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우승한 팀도 있을 거고 예선에서 경험을 쌓았던 팀도 있을 거고, 이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소년 팀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세계 축구 흐름과 우리나라 축구가 일맥상통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축구계는 인프라라든지 어떤 저변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동남아보다도 우리나라 축구가 인기가 없다고 하면, 인기는 없는데 국민들이 국가대표팀이나 K리그가 발전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이, 축구인들이 어디를 집중해서 육성을 해야 되냐면 유소년이지 않겠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풀뿌리가 없으면은 반드시 꽃이나 식물이나 모든 게 활짝 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유소년 선수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리고 유소년 선수들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부모님들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프닝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입니다. 우리 감독님이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야, 이거 진짜 이 유튜브에서 그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윤하평 선생님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까놓고 이야기를 드리겠다. 자, 제일 그 부모님들이 의구심이 드는 게 이제 뭐냐면, 지도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 아들이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급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거를 뭐냐면 지도자의 능력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투명성이죠. 투명성. 뭐 이 구단이 쉽게, 저희 같은 거는 이제 클럽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부담을 해야 되는 직원들 급여라든지, 아니면 뭐 센터의 운영비라든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그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다 안고 가는 그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뭐 부모님들이 여기 센터에 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여기 전기세가 얼마 들어가고, 뭐 급여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개인 클럽이기 때문에 공유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운영을 하면서 참 힘드시겠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행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다. 그리고 이 돈 문제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진학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데려올 때 어디 학교 보내주겠다, 프로사나 갈 수 있다 했는데, 감독이나 코치 선생님이 2학년 한 말, 진학을 코앞에 두고 문턱에 두고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도자들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 앞서서 댓글을 좀 보고, 오프닝 초반에 댓글에 대해서 조금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아이가 팀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가 뭐 능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올려뛰기도 2학년 경기 올려뛰기도 하고, 감독 코치님도 예뻐하는데 아이가 팀의 마음을 못 잡는다, 그렇게 강팀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런 상황에서는 팀을 옮겨야 됩니다. 왜 팀을 옮겨야 되냐면, 일단 뭐 환경이 아이를 받쳐줘야,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이제 축구를 진짜 오랫동안 한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대충해서 이제 등록을 해서 5학년 때부터 출전을 했다 그러면, 혹은 6학년 때 출전했다 그러면 4, 5년 정도를 축구의 기초를 배우고 나서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축구에서는 중학교 축구하고 다르게 좀 맞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초, 중은 이렇게 하이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팀이 좀 약해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좀 다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본인의 포지션이, 그 주 포지션이 있고
자기 서브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축구도 너무 수비적이고 그리고 지도자가 어떤 지도하는 거라든지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라든지 뭐 시범 능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딱 떨어져 버리면 고등학교 선수들이 이제 딱 느끼거든요. 아, 여기는 팀이 좀 여기 마바리 팀이다. 뭐 이렇게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를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거기서 동기부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배들을 보고 아니면 친구들을 보고 배울 게 있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보고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자기가 동기부여가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선수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옮기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요, 중상 정도 되는 팀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봄이나 스카웃이 다 끝나버립니다. 2학년 여름에 어딜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가 그거 직접 요즘에 느꼈거든요. 제가 애정을 가지고 좀 바라보는 선수가 있는데 조금 중하위 팀에 있었어요. 괜찮은 친구예요. 열심히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저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아이의 장점을. 그래서 괜찮아서 고등학교에 명문팀에 보내보려고 문을 두드렸더니 벌써 다 끝났더라고요. 왕중왕전 나가는 팀들이나 이런 팀들은 벌써 스카웃이 끝났고 우린 영입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겨우 해서 어떻게 명문팀에 입단을 했거든요. 근데 2학년이 되면은 늦어버립니다. 적응하는 시간도 늦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도 다 형성돼 있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독님이 처음부터 1, 2학년 때 데려왔던 선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은 조금 부모님들이 이적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 강권드리고 싶습니다. 도움 많이 되고 있죠. 뭐 어려운 점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공유를 해주시고 전화도 많이 주고 계세요.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시면 제가 막 이렇게 막 답변을 할 줄 아는데 제가 이렇게 막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 이야기만 듣고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어디 학교를 가고 싶은데 감독님이 코치님이 이 학교는 안 되고 다른 학교를 가라고 한다. 아, 그게 고민이다. 그런 고민은요, 팀 소속 감독님한테 직접 하십시오. 팀 소속 감독님한테 얘기하시면 분명히 이야기를 들어드리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들 또 이렇게 또 기억나는 거 또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이 키가 작은데 이 작은 선수는 그 큰 선수로 성장을 할 수 없냐, 뭐 이걸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이제 프로축구 K1, 2의 선수를 프로필을 한번 딱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선수가 뭐 165에서 170 사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다 큽니다, 아이들이. 165에서 170 사이에 프로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오는 저기 뭐 최철순 선수, 나이가 이제 저보다 3살 어리니까 40살인데 제 중학교 후배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뛰잖아요. 키가 172 이상 안 됩니다. 172, 3 정도의 작은 선수. 그리고 제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작으면 또 작은 대로 그 스피드라든지 민첩성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그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판단력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극대화시켜서 작은 선수도 성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도자 선생님들도 아 쟤는 볼을 좀 잘 차는데 작다 근데 이제 작은 선수를 키워야 됩니다. 이제 작은 선수들 뭐 브라질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 작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 얼마나 잘합니까? 작은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전술이나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물론 승부의 세계에서는 선이 굵은 축구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힘이 있고 빠르고 키가 크고 이런 선수들이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작은 선수가 당장은 불리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니다. 민첩성이나 스피드, 그리고 판단 능력을 키워서 큰 선수 못지않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쭉 이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엄마 나는 저 감독님하고 그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저 감독님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옛말에 뭐 뒤돌아서면 뭐 임금 등 욕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럴 수 있죠. 방송을 저희 1화부터 13회까지 딱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의 모든 것이 축구형 TV 안에 정말 허심탄회하게 부모님들 귀에 쏙쏙 알아듣기 쉽게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 앞선 방송들을 다 보시고 나서 이 방송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마음이 들 때 부모님이 잡아줘야 될 거냐 아니면은 지도자가 이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화랑대기 이번 경기도 이렇게, 대회도 이렇게 봤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도 경기도 봤고,
제가 금강대기에 출전하고 지금 이제 제천에서 이제 열리는 예선전이 이제 끝났더라고요. 어젠가 그젠가.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다 보고, 그리고 이제 고교 축구 선수권 왕중왕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저희 때도 그랬는데 전국에서 아마 최고의 메이저 대회일 거예요. 프로 산하랑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일반 클럽 팀들이 다 모여서 축구 대회를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흔치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런 대회에 고교 축구 선수권 이런 대회 예선전도 끝났고, 이렇게 보면 조금 제가 제 자랑을 한번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안동에서 열리는 80회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더라고요. 왕중왕전이 제가 55회 대회에서 득점왕을 했습니다. 박수.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제 자랑도 하고 제 방송이니까요. 55회 대회에서 저희 학교가 우승도 하고 득점왕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6골인가 넣었어요. 6골인가 넣었는데 헤딩 슛으로 5골을 넣고 발로 한 골 넣었던 그런 대회였는데, 요즘 고교 축구나 중등 축구를 보면 이렇게 쓸고 들어가는 팀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축구가 그렇게 쓸고 들어가는 팀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띄워서 크로스 해서 그냥 받아내면 이기는 거고 못 받아내면 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피지컬적인 면, 킥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들의 능력도 상당히 좋았겠죠. 왜냐하면 날아오는 공을 빨리빨리 잡아내야 되니까. 그런 그 다른 형태의 축구를 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서 제가 수원 삼성에 갔는데 거기는 볼을 안 띄우더라고요. 거기 다 바닥이야. 그냥 쓸어 크로스도 프로에서처럼 이렇게 낮고 빠르게 쫙 깔려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를 힌트라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로빙 볼, 시간이 있는 볼 있잖아요. 이렇게 킥 빵 때려가지고 한 그 하이볼에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받아내는 그런 헤딩들을 좋아했는데, 프로 축구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는 팀들이 포항이나 대전이나 뭐 약간 스쿼드가 약한 팀들이 그렇게 축구를 했는데, 전남 드래곤즈나 그런 대로 제가 진로를 결정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팀을 이렇게 봤는데 막 쓸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프로 산하나 중학교 축구부나 프로 산하의 그 탑 클래스에 있는 팀들 4-5팀 정도 빼고, 그 각 팀의 3-4명 정도 빼고는 이게 어느 정도 중학교 축구도 이제 평준하다 그렇게 보였는데, 고교 축구를 한번 내가 보니까 그래도 프로 산하 애들이 조금 낫더라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 왜 축구용 그렇게 생각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 프로 애들하고 고교 레벨에 딱 오니까 뭐가 달랐냐, 축구형이. 이제 고교 축구 선수권 이제 예선만 끝났어요, 지금. 예선만 보고 프로팀 한 3-4경기, 그리고 고등 레벨의 상위 클럽팀 2-3경기를 보고 제가 느낀 거라고요. 그래도 프로 산하 애들이 이제 낫지 않냐. 이제 프로 산하랑 일반 고등학교랑 이제 막 16강, 8강에서 격돌을 하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선수들 보니까, 자, 2가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 방송에서 기초와 기본기, 그리고 어떤 선수가 뛰어나냐. 일단은 프로 산하 선수들이 뭐가 뛰어나냐면 자신감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신감이. 고등부 레벨에서 고르게 선수들이 자신감이 있더란 말입니다. 쉽게 같은 실수를 해요. 같은 실수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뛰어들어가서 이걸 공을 뺏어올 줄 아는 거예요. 컨트롤 미스가 나도 제2차, 3차 동작, 그리고 이 볼에 대한 책임감이 프로 사나이들이 좀 더 좋지 않나.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고, 이제 개인 기술적인 능력이에요. 잡아놓고 주는 능력, 그리고 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능력. 제일 달랐던 거 경기 운영 능력입니다. 프로 산하 팀들 몇 팀 보면은 지고 있든 비기고 있든 선수들이 자신들이 플레이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쓰면서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게 별로 없다. 이 여유로우면서도 빡세고 빡세면서도 여유로운 그런 축구의 묘미를 즐기면서 할 줄 아는 데 있어서 프로 산하 친구들이 조금 더 공을 잘 다루더라, 이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반 고등학교로 야 이거 일반 고등학교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당장은. 참 재밌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쉬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훈련도 이제 많이 시키고 아이들이 이제 성과가 좋아서 저도 한 이틀 정도 쉬었습니다. 제가 좀 쉬는 날이 없거든요. 뭐 2달 동안 하루도 못 쉰 날도 있고, 주말에 이제 레슨 들어오는 친구들, 상담 들어오는 친구들을 상담을 다 해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저의 그 축구계의 지식과 화려한 경력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모님들이 믿고 상담을 해 주신다는 거, 그런 거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많이 들어오세요. 레슨도 많이 들어오시고 하면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자 선생님이 얼마나 이거를 신뢰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거를 부모님들이 채택을 해서 지금 방송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지도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제가 양쪽에서 중간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도자긴 하지만. 자, 우리 지도자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너무 성급해요. 부모님들은 너무 성급해. 제가 봐도 성급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시고, 저도 팀을 하잖아요. 팀을 하면은 이해 못하는 부모님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확 담궈야 애들이 기량이 만개를 할 텐데, 뭐가 있을 텐데, 뭘 보여드릴 텐데, 주 2회 뭐 주 1회 뭐 이래가지고 뭐 애들 평가해 보시고, 쟤는 안 되겠다고 짐 싸갖고 가요. 그럼 애가 포기 안 하면은 6학년 때 다시 끌고 와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세요. 그때 다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는데 뭘 만들어요. 그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좋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 축구 신동을 들으면서 축구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판수라고. 걔는 그 축구를 2학년 때부터 했어요. 2학년 때부터 하다가 굉장히 축구를 잘했던 그 친구입니다. 친구가 제가 처음 입단했을 때 기초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볼을 저걸링을 하고, 걔는 이미 발목이 이렇게 세워져서 인스텝 터치를 하고 인사이드 터치를 하고 이렇게 이랬던 친구입니다. 언터팟은 굉장히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축구를 관두게 만들더라고요. 옛날 분들 그랬습니다. 축구에서 무슨 돈을 버냐고. 그러고 있다가 중학교 1학년 때가 다시 왔네요. 아이가 계속 밖에 나가서 공만 찬대요. 3년 내내 그랬대요. 공부시키려고 해도 안 된대요. 그거 데리고 왔어요. 그럼 그때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감독님이. 그렇게 해갖고 선수가 못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좀 지도자를 믿고 가실 때는 좀 성급하면 안 된다. 믿고 가실 때는 최소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는 2년 정도는 맡겨봐야 된다. 우리 선생님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좀 뜻밖이었어요. 우리 지도자 선생님이 얼마나 이거를 신뢰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거를. 이게 그 지도자를 믿냐 안 믿냐 뭐 이런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물어보신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지도자는 믿으면 안 됩니다. 와, 저 추근이 형 또 선 넘는 발언하네. 와, 막 뭐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뭘 믿어야 되냐? 아들이 흘릴 땀방울을 믿어야 됩니다. 그 부모님들이 지도자를 보실 때는 이 아이를 향상시켜 줄 수 있냐, 이 지도자가. 이 아이를 끄집어낼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부모님들이 보셔야 고급스러운 부모님인 거지. 우리 선생님이 어딜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픽해서 가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지도자 선생님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애들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어딜 제가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키워서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잘 먹히니까요. 그 부모님들은 약속을 원해요. 어린 아이를 두고.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그거 다 말뿐인 거죠. 자,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각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령별로 나눠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초등학교 때는요. 100% 감독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감독님한테 불신을 갖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3살 버른 8 간다고. 초등학교 때 감독님한테 한번 불신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 축구인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중학교에 딱 가죠. 중학교에 딱 가면은 이 불신이 이제 내재돼 있습니다. 내재돼 있으면서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감독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지만은 사람으로도 안 보는 거예요, 부모님들. 저는 그런 부모님들 많이 봤습니다. 축구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봤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너무 그런 불신을 가지면 안 된다.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저는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최고. 이번에 경주 그 대회 갔다 와서도 초등학교 감독님들의 그 노고에 왜 내가 감사를 해야 되나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상황입니다. 개중에 이제 간혹 가다가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아이들을 비하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대회잖아요. 그 비하나 그 아이들 끌어올리는 건 연습 때 하자고요. 연습 때 연습 경기 할 때 그때 이제 불러 데리고 와서 가르쳐야지. 아니, 대회 나가서 애를 붙잡아 놓고 왜 가르쳐요? 그거만큼 지도자가 꼴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 지도자 먼저 잘해야 부모님들이 우리를 신뢰한다. 그리고 제일 먼저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들이 감독님을 100% 믿어주셔야 된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팀이 8명이 출전하잖아요. 8명이 출전을 하는데 아이가 뭐 경기에 아예 출전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원하는 만큼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감독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팀 운영이 애들이 많아져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죠. 거기서는 발전이 어려우니 경기를 뛸 수 있는 대로 가는 게 낫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들이 뭐라고 안 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팀을 보면 옐로우 팀, 블루 팀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뛰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명문팀이라 그러면 그 명문팀에 대한 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 선생님들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뭐 진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거기를 선택을 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뛸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레벨에서는요. 중학교 레벨에서는 이제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제 중학교 레벨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이제 지금 요즘에 제가 그 전화 통화를 이렇게 좀 많이 받다 보면 진학을 앞두고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해결해 드릴 거는 없어요. 제가 키운 선수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선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레슨 들어와가지고 두세 번 본다고 제가 걔를 어떻게 합니까? 걔 경기하는 걸 영상을 제가 본다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의 성향이라든지 학적 기록표를 제가 본 적도 없고 그 친구한테 뭐 과부하를 주면서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지도한 적도 없는데 그 아이를 가장 잘 알아는 거는 중학교 감독님이라는 거. 자, 중학교 때는요. 감독님을 70% 정도만 믿으셔야 됩니다. 10가지면은 7가지 정도를 믿으셔야 된다. 10가지를 다 믿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10가지를 다 믿으면 안 되냐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중학교의 축구가 정말 그 축구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성과를 낸 건 고등학교 때 득점왕을 많이 해서 프로로 갔지만은 중학교 때 했던 거에 제가 반도 못 했습니다. 솔직히. 훈련 양도 그렇고 제가 만약에 중학교 때 했던 훈련들을 중학교 때 했던 노력들을 고등학교나 프로 가서 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그 프로에서도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축구를 배운다라기보다는 완전히 그냥 시합 위주의 경기, 무조건 경기예요. 내가 오늘 헤딩슛을 2골을 넣었는데 발로 날아오는 볼에 대해서 내가 집중력이 없었어요. 이거를 좀 다듬고 가고 싶은데 없습니다. 바로 경기예요. 그럼 또 헤딩슛 넣어야 돼. 지금 축구하고는 옛날 축구하고 완전 다르죠. 그런 축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날리고 이렇게 고교 선수권 득점왕까지 하고 참 감사한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세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축구 세태가. 그런 것까지도 개인적으로 갖췄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 중학교 때는 감독님이랑 부모님하고 가장 많이 틀어질 때 언제면 중3 때입니다. 이때 의심이 딱 생겨요. 아니 왜 감독님이 여기 학교를 저기 학교를 그 부모님이 원하는데 왜 여기를 가라고 하실까? 왜 여기를 자꾸 결정을 하고 하나? 부모님들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빨리 결정을 하라 그래서 뭐 4월, 5월 달에 결정을 했는데 8월 달 돼 보니까 더 좋은 데서 콜이 들어오네. 그럼 부모님들이 이제 마음이 흔들리죠. 맞죠? 근데 이거 뭐 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감독님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니 감독님 5월 달에 이거 결정을 했는데 여기 일반 고등학교에 지금 7월 달, 8월 달에 애가 그냥 포텐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S구다 뭐 D구다 뭐 어디서 막 다 오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저기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막 얘가. 그래서 이거 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틀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어디 그런 걸 틀어요. 그거는 예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장단점이 있다고.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고등학교를 3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 학교를 가겠다고. 중3 때. 그때는 이제 프로 산하가 없었으니까. 근데 7월 달에 여름대회 그때 KBS배 추계대회를 우승을 했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그 우승은 제가 아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거기서도 골을 많이 넣었는데 득점이 그때 당시도 제가 6골인가 7골을 득점을 했는데 득점왕은 제가 못 받았어요. 제 친구가 득점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팀을 우승을 시키고 우수상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한테 콜이 들어와요. 직접적으로 수원 삼성하고 뭐 울산 현대 FC 서울 이런 데서 중3 때 저는 콜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뉴스가 없어요. 그냥 15살짜리 선수를 그냥 프로 선수를 뽑겠다 이거예요. 드래프트를 넣어라. 2순위 1순위를 뽑겠다 이랬습니다. 중3 선수한테. 저는 프로도 뿌리치고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애기들이 진짜 일부 프로에서 오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이제 신용을 지키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방송을 지도자 선생님들이 참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중학교 감독하고 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0% 정도만 감독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근데 그 70%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야 되냐면 어딜 보내주겠다 이런 거는 그냥 잊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봐주셔야 됩니다. 진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우리 아들 해줄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의심이 없으시고 아이가 발전이 있었다 그러면 의심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분이셨으니까 감사 인사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부도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이제 고등학교는 자 이 퍼센티지가 빵 내려갑니다.
고등학교 감독님들은 딱 50%만 믿으십시오. 왜 50%만 믿어야 되냐? 고등학교 감독님도 피곤해요.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 근데 그 부모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중학교 때까지는요. 어디 전주훈련 가는데 뭐 한 달 정도 가는데 비용이 얼마 나와요? 아니 어디로 갑니까? 이게 뭡니까? 이 돈이 왜 경비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뭐 이런 의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가잖아요. 아이고 더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다 알아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부모님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멘토를 만나야 된다고. 그때부터는요 부모님들이 누구한테든 잘하셔야 됩니다. 축구인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감독님을 믿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뭐 감독님 신뢰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아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아들과 감독님과 학부모님들과 전체를 아우를 줄 알아야 돼요. 거의 반 지도자가 돼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눈치 빠르게 뭐 행동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눈치 빠르면 감독님이 좋아하겠지. 눈치 빠른 거 감독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고등학교는요, 진짜 그야말로 요즘에는 춘추전국 시대예요. 자, 선수가 그 한 팀에 막 17명, 18명씩 봤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선수가 9명에서 10명쯤이 남아요. 고3이 되면. 그럼 나머지 10명은 어디로 갑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이 학교 갔다 저 학교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감독님들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요즘에는.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진짜 중학교 때만 발전이 돼 있고 보이서 보이고 성장 가능성, 신체 조건도 데리고 와서 딱 봐요. 1학년 때 훈련을 딱 시켜보니까 선수가 아닌 거야. 감독님이 봤을 때.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독님하고 싸울 거야? 애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나오면서도 잘 나와야 돼요. 나오면서도 막 그 감독님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하고 다니고 저기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감독님이 모를 것 같냐고. 그 감독님들은 에이전트들이나 대학 감독님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좋아하시겠어요? 나올 때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어갈 때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유스컵 그 우승한 팀의 선수 하나가 작년에 저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신체 조건도 좋고 빠르고 힘이 좋은데 이 세기가 좀 약해요. 세기가 뭐냐면은 이제 자세가 좀 높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태도 좀 이러더라고요. 이런 게 좀 안 좋아서 명문학관 2군데 가가지고 애가 테스트를 떨어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가갖고 너 모가지랑 어깨에 힘 좀 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좀 정신 차려. 그때는 진짜 추근영 선생님으로 빙의합니다. 막 받아버릴 기세로. 선수가 태도가 안 돼 있는 선수들은 그 선수들한테 무섭게 합니다. 저도 진짜 부모님들도 듣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용어로 저도 애들 동기부여합니다. 그런 게 애들이 딱 느끼고 나서 이게 더럽구나 이 판이 그런 걸 딱 알아야지 녀석들이 가가지고 실수 안 하고 잘 무럭무럭 크는 거지.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감독님 제가 좀 알았어요. 인사 잘하고 가가지고 잘해. 갔더니면 가자마자 인사를 3번 코치님한테 한 번, 님한테 한 번, 부장님한테 딱 했대. 합격.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태도가 좋고 기초가 좋은 게 기본이다 이거죠. 기초가 좋아야 된다. 기초가 있어야 기본기가 나온다고 지난번 기본기 편 말씀드렸죠. 근데 기본기 아무도 안 봐. 5천 회밖에 안 나와서 그게 2만회 3만회 나와야 되는데 그거 막 돌려갖고 보여주세요. 기초가 뭔지 기본기가 뭔지. 소위 얘기해서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우리가 병정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병정놀이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 인생이잖아요. 잘 먹여야 되고 잘 입혀야 되고 잘 재워야 되고 그리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4가지면 끝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그 지도자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도 보내줘야 되죠. 그리고 애들이 두각을 팍팍 나타나면 괜찮은데 점점 더 고등학교 감독님들은 권위적으로 변해져요. 왜요? 20명이 왔다가 10명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부모님들은 갔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감독들은 남아서 강직하게 그 팀을 이끌고 다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독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딱 50%만 믿으면 된다. 고등학교 때. 그런 점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걸 다 가르쳐 드리는데 그 지도자에 대한 심리, 부모님들 또 많이 상대해봤고 부모님들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서 가르쳐 드리는데 완전 땡큐죠. 그러고 나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 전에 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아이들의 생활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 선생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감독한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지도자들한테. 예의입니다. 예의. 철학도 이제 다 다르고 지도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나올 때 아이들이 아름답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뭐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지도자한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중에 하나가
자, 저 감독은 뭐 돈을 밝힌다. 저 감독한테 배울 게 없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경솔하신 이야기고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런 이야기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억울한 게 좀 있으면 대한축구협회에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저희 같은 유튜버들한테 좀 얘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푸셔야지. 감독님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10년, 20년 그렇게 근무를 하신 거는 번개포를 콩고 먹다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을 상대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잣대가 있고 철학이 있고 그런 건데 거기에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지도자들 그 인성이나 기량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그거는 굉장히 사라져야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무시무시하다고. 부모님들끼리 뭐 형, 동생, 언니 하면서 막 모여요. 모여갖고 술 한잔 먹고 감독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두 마디 해요. 그럼 그 이야기를 감독님 모를 것 같죠? 아신다니까요. 그러면은 감독도 사람이고 지도자도 사람인데 물론 부모님들하고의 그 FM이 안 맞죠. 이 주파수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축구를 했고 평생 승부의 세계 살았고 부모님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사회 경험이 있으신데 잘 맞겠어요? 잘 안 맞죠. 화성에서 온 감독, 금성에서 온 부모님들이 만난 거예요. 왜 초등학교 감독님들이 대단하냐면 이걸 맞춰요. 금성에서 온 부모님들의 기분을 맞춰갖고 올리니까 대단한 거예요. 초등학교 감독님들. 그래서 100% 신뢰해야 된다. 중학교 때는 그래도 부모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갔으니까 중학교 감독님들까지는 그래도 기초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향상시킬 수 있는 지도자. 근데 고등학교는 진짜 뽑히지 않고서는 못 간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프로사나나 제가 이 방송 전에도 오프닝할 때 좀 말씀드렸죠. 이 자신감에서 프로사나 애들이 약간은 낫더라. 경기 운영이나 이런 게 얘들이 여유가 있더라. 근데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아이와 부모님들인데 부모님들이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다니면 이거는 그 부모님들끼리도 항상 얘기하죠. 야, 우리 감독은 누구도 알고 와, 여기 감독도 여기도 알고 저기도 알고. 그럼요. 우리가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축구계가 아무리 서로 욕하고 싸운다 해도 결국은 같은 무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한 달이 건너면 한 달이 아는 사람이고 그런 건데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어디 학교에 몇 번이 나에 대해서 아니면은 감독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니더라. 그 이야기가 안 들어갈 것 같으시 조심해야 됩니다. 무시무시하시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도 너무 친해져도 안 돼요. 서로. 그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모여갖고 술 마시러 다닌다, 어디 뭐 차 마시러 다닌다, 그런 거 감독님이 좋아하실 줄 아십니까? 싫어합니다. 거기 뭐 100이면 100 다 싫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것도 또 오해를 또 없애드려야지. 자,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감독이 막 욕만 하고 막 그 저게 뭐야 애들한테 막 너무 심하게 하고 애들한테 뭐 그런 거는 저도 보기 싫어요. 근데 때로는 저도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애들이 개성이 가고 막 이러니까 애들한테 막 윽박도 질러보고 협박도 해보고 저도 합니다. 아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직업이 이런 겁니다. 선수의 장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단점을 보완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이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없는 것도 끌어내고 있는 것도 끌어내서 다 끌어내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그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드러머인데 재능이 있는 드러머예요. 재능만 있어요. 기초만 좋은 거죠. 축구로 따지면 기초만 좋은데 이걸 폭발시킬 수가 없어요. 아이가. 왜? 훈련 양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 선생님이 진짜 더러워요. 때리고 막 이럽니다. 외국 영화에서 깜짝 놀랐어요. 잘 모르겠다는 앤드류를 템포에 맞게 다시 뺨을 후려치는 플래처. 나중에는 아이랑 막 선생님이랑 막 싸워요. 근성을 갖고 막 어느 순간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면서 아이가 나중에 관중들을 다 몰아넣고 이끌어버려요. 드럼을 치면서 선생도 압도하고 청출어람이 되는 거죠.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채찍이라는 뜻의 영화. 그때서 선생님 아이한테 그리고 선수한테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 네 알아서 해봐라. 네 팀이기도 한데 네가 이끌고 한번 해봐라. 그때는 해보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정도 경지에까지 가려면 지도자에 대한 의심은 부모님들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도자가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부모님들도 지도자에 대한 그런 작은 거, 지도자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지도자가 뭐 정리가 좀 안 돼. 그럼 부모님들이 좀 정리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다. 그리고 뭐 지도자가 뭐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런 걸 꺼려.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의심이 없다면 그 지도자에 대한 의심은 여기서 멈춰두시고 아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 축구를 위해서 그런 거는 끌어안고 가셔야 됩니다. 예체능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선수를 하기로 담궜는데 거기서 의심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은 그런 시간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재밌으셨어요? 자, 오늘은 지도자 얼마나 신뢰해야 되냐. 또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또 논란이 되겠죠. 야, 지도자를 50%만 믿으란다. 30%만 믿으란다. 아유,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그거는 지도자 생활 헛한 거예요. 여야가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또 그걸 마음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지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냐.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잘. 그래서 이렇게 악센트도 크게 하는 거고 동작도 크게 하는 거고요. 자,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윤화평 FC도 선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선수들 그리고 중학교 선수들, 중학교는 1학년 선수들 위주로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학년 선수들이 지금 7명이 있는데 여기서 한 5명 정도 더 모이면은 이제 모집을 그만하려고 합니다. 왜 5명이냐면 이순신 장군도 12척의 배로 갔다가 이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11명 뛰고 부상 선수가 나오면 1명 교체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2명의 선수를 맞춰놓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또 선수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뭐 관둔다주죠 하면 또 모집을 하더라도 그 승패를 떠나서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도 충분히 축구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